이러면 안 되죠. 예? 본인들 도와주겠다고 모두가 애써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만들어놨더니 그 상황을 악용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히면 그런 배신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기본소득을 결제하려고 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10%를 더 내야 된다라고 수수료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판매 가격 차별을 정말 연못새 물을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흐린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극소수의 이 반칙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제도 자체에 대한 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 자영업자들 전체를 돕기 위한 정책이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8월 30일까지 이게 시한이 정해지고 바가지를 씌워도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들이 이번 기회에 그런 불이익이나 배신감을 느끼고 8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인데 모두 함께 잘 사는 길을 자신의 아주 극히 작은 이익 때문에 망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반사회적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덕한 짓을 넘어서서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객을 내쫓는 그야말로 8월 30일 이후에 문 닫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인데다가 배제 사유, 가맹점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백한 탈세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엄정하게 조사하고 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경기도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다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빈말하지 않죠. 실제로 지역 카페 깡 얘기가 나와서 깡을 단속하는 팀을 만들고 이거 단속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 중고 거래장터에서 경기도 재난기본 지역 카페는 깡 대상으로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율감시반을 구성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율감시반에서 시정 조치해가지고 더 이상 안 하면 저희가 이렇게 처벌하고 세무조사하고 그건 약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폐업하고 이제 신규 가맹점을 내서 이거를 지역 앞에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지시해 놨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짜로 명의를 넘긴 다음에 신규 개업하는 것으로 싹 다 조사해서 저희가 가맹 취소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재 방법이 있는지는 추가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시장별로 자율 그 감시반을 설치하자. 하나로마트라고 하는 하나마트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시장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현재는 정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이 도농복합지역 실제로 거래할 곳이 없다고 해서 일부 시군에서 그걸 풀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하여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함부로 마구 풀어주지는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10억 이하로 이렇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5인 이상의 고용원을 두고 있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일부를 규제를 하려면 선을 그을 수밖에 없고 그 선에는 반드시 근접한 데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억울하게 돼 있죠. 저희가 원래는 매출 한도를 5억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마트 때문에 10억으로 올린 겁니다. 네. 그건 우리가 실제 내부 토론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저는 5억을 하자는 주장이었고 논쟁 끝에 10억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올리게 되면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 대상이긴 한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위탁 점포라는 가맹 형태인데요. 네 가지 가맹 형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투자금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데 외형상 직영이기 때문에 제외. 그렇죠. 그건 법적인 문제인데 네. 이분들은 가맹 계약을 할 때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바구니에 들고 와서 재난화폐를 내면 결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짜증내면서 다 털고 나가거든요. 하여튼 뭐 그 문제는 답답한 건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사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형 몰 안에 구획돼서 소규모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넣어줄 거냐 말 거냐. 근데 결국 우리는 안 하기로 결론을 냈죠. 근데 뭐 그런 비슷한 사례인데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또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기준이란 언제나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일정한 한계를 그어놓고 그게 요거는 애매한데 그래서 한 칸만 결국 다 끝에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조금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떡이 한 팩에 떡 얘기 많이 나와. 떡 2,000원이에요. 현금 줬을 때 2,000원, 그 세 팩 하면 6,000원을 받거든요. 근데 카드를 내면은 2,500씩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불만인 게 뭐냐면 왜 카드 내면은 2,500원 다 받고 현금 주면 2,000원 깎아주냐,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에도 민원이 많이 이제 들어오길래 그냥 떡집을 다 모아가지고 떡집들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떡 얘기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한 게 2,000원을 없애버리고 아예 2,500원을 받고 그렇죠. 한 팩당, 그리고 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이 받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냥 원래 정가대로 받으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내가 50% 올려 받겠다. 안 사면 되는 거고.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상인은 지역화 화폐 카드를 가져온 사람을 깎아줘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목골 시장처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아니, 우대 받는 기분. 요즘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세상에 완전히 반대를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배신감 들게. 배신감 들거든요. 자기는 도와주려고 일부러 왔는데, 응? 일부러 그거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바가지를 씌워버리면 그 엄청난 배신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 기본소득이 풀리면서 물가가 올랐다. 수요가 워낙 없으니까 떨어져 있다가 수요가 좀 정상화되니까 가격이 물가가 좀 정상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돼지고기 얘기인데 돼지고기는 이거 가격 변동이 이번에 반영된 거지. 전에 돼지열병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라서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